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감정들, 특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감정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흔히 우리는 위험한 관계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위험한 감정에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이끌기도 하죠. 특히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40대에는 감정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어떨까요? 저는 40대 로맨스에서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피어나는 감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예기치 않게 이동하고 모든 정서적 에너지가 한 곳으로 쏠리며 이성적인 판단력이 감정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잠식될 때 비로소 관계보다 감정 자체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대의 감정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기에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본질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의 세계를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실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감정은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 사랑, 기쁨, 희망, 감사와 같은 감정들을 긍정적 감정으로 분류하고 분노, 혐오, 부러움, 두려움, 질투, 슬픔, 수치심, 죄책감 등을 부정적 감정으로 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먹구름처럼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죠.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성장통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어떤 편견도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예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는 항상 저에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했죠. 저는 질투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랑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억눌렀어요. 마치 저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는 저의 그런 감정들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었답니다. 자기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잖아.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때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어.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오해와 편견을 깨부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무드 쉐임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려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데요. 마치 방 안의 먼지를 치우지 않고 커튼으로 가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먼지는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별의 슬픔을 외면하는 건 모두 무드 쉐임의 일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별 후에 찾아오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애써 외면하고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되뇌며 억지로 밝은 척하는 행동은 결국 더 큰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죠.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이니까요. 이러한 감정 억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 환자들이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정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 감정의 흐름은 우리의 신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유도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마치 밭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감정도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다면 먼저 건강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감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갈등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 조절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 조절 장애의 문제인데요. 이는 감정적인 신호, 경험, 반응,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조절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파도처럼요. 우리는 강렬한 감정에 취약하고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뇌의 변연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마치 감정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곳에서는 희로애락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출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이 감정들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엔진의 성능을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다고 할까요? 전전두피질은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숙고하여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로토닌 부족이나 도파민, 과다와 같은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죠. 반면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에 관련된 물질인데 과도하면 충동적인 행동이나 중독적인 성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는 등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져서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한때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피로가 겹쳐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자기야,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다 사랑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잠재워 주었답니다. 그 순간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불안, 스트레스, 불편한 감정 등 정신적인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자아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을 만드는 거북이처럼요. 이 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현실의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주거나 자아를 보호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로는 부정, 억압, 투사, 합리화, 승화, 전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사는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여성에게 질투를 느꼈을 때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가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며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질투를 그에게 던져버리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질투심을 그에게 투사한 것이었죠. 반대로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연애 감정이나 이별의 아픔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는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비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현실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더 큰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러진 다리를 지팡이 대신 나뭇가지로 지탱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어 기제들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렇게 쉽게 압도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생존 본능상 감정을 만들어내는 환경의 자극에 집중하고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 메시지 한 줄에도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예민함은 과거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둘째,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즉 트라우마는 우리의 신경계를 높은 경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과거의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조금만 스쳐도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작은 오해에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연락이 조금 늦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과거의 불안감이 되살아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때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제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은 단순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수문을 열지 않으면 언젠가는 댐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몸은 감정을 억압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분노가 치밀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신뢰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등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배출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서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얼마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인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감정 조절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언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째, 숨겨진 생각 찾기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판단 습관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처럼요. 그는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인지 교정입니다. 감추어진 생각을 찾아내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보며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과연 그 생각이 사실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생각은 단지 나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는 나를 사랑할 거야. 다만 지금은 일이 많아서 연락이 늦는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감정도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정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위험한 감정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랑과 행복, 기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뿐만 아니라 질투와 분노, 슬픔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마치 다채로운 색깔의 물감처럼 말이죠. 이 모든 감정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40대의 로맨스에서 진정한 위험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폭풍처럼 다가오지만 그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보물상자를 열어 그 안의 모든 감정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감정 여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